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인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을 이해하면 대구 아파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게 뭔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찾아보면 코리아 하우징 Affordability Index KHAI 이런 거 수치 아마 좀 접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보면 바로 어려워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상한 부담, 돈 갚으라는 건 알겠는데 말이 다 어렵죠. 중위소득 가구, 표준 대출, 중간 가격의 주택,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풀어서 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위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대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한 73% 정도 수준, 여기는 지금 72% 정도 수준으로 나오네요. 제가 대대강 지역도 분석해보고 했지만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왜 비싼 전세를 들어갈까? 매매가 대비.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그럴 수도 있고, 가팔랐던 영향으로 내려온 영향이 있고, 또 추후에는 금리 때문에 또 내려가는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 KB 월간 그 지수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나왔는 건데요. 평균 매매 가격, 이 평균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죠? 4억 가까이 됩니다. 대구 평균 매매 가격이 4억.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부산, 인천, 대전에 비해서는 낮고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는 높은 4억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네요. 이건 또 뭐죠? 중위 아파트 가격? 평균은 뭐고 중위는 뭐야? 자꾸 말이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대구의 수준을 보니까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뭐 3억 3,800 이렇게 나올 건데 대충 3억 3천. 평균은 뭐야? 중위는 뭐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평균이라는 것은 주어진 값 또는 수량 세트의 단순 평균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있고 나는 1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평균이 얼마 정도 되죠? 자, 중앙값 보시면 중앙값은 정렬된 값의 목록의 한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숫자. 그래서 줄을 쭉 세워보면 평균은 아마 돈 많은 사람 있죠. 뭐 상위 몇 퍼센트가 얼마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평균을 하자면 요쯤이 평균이 됩니다. 한 상위 한 30% 정도 요 부분이 평균이 되고 중앙값, 중위값, 중간값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 어쨌든 중앙값은 중위가격 요 정도 됩니다. 대구의 아까 가격이 4억이었죠. 평균이. 중간 위치에 있는 중간값은 한 3억 3천 정도 요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구 제가 맨날 조사하는 거 1일 브리핑에서 조사하는 거 건당 거래 대금 요거는 보시면 2억 9천만 원 정도 나오죠. 10억짜리가 거래되었다. 뭐 1억짜리, 1억짜리, 1억짜리 이렇게 거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래대금, 건당 거래대금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대구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대구가 현재 11월달 2021년 11월달 조사되는 걸로 봤을 때 평균 전세 가격이 한 2억 한 7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오네요. 평균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네, 중위 전세 가격 나옵니다. 딱 줄을 세워보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중위 전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발표하는 1일 브리핑에 나오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8천. 근래에 높은 가격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면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되는 지표 그리고 현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좀 차이가 있죠.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알아야 적정한 아파트 가격을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자, 비교해보니까 서울 얼마 정도 되냐 보니까 요거 2분기까지예요. 2분기. 2021년 2분기까지 발표된 거예요. 이게 한 17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70. 170 도대체 그러면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이 얼마나 된다는 말이야 하면은 소득의 50%를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가계 소득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집 원리금을 갚는데 5천만 원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돈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한 개도 안 갚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빚을 내서 원리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억짜리 어떤 사람은 돈을 한 개도 안 갚는 사람 그 갚아야 되는 사람 이 산술적인 평균 중간이 50%라는 의미는 실제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이 50%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겠죠. 소득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그 다음 서울 다음으로 높은 곳이 세종 140%. 거의 넘사벽의 동네가 되어서 이 동네까지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쯤인지 위치를 알기 위해서 광역시만 따로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1등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왜? 대전보다 집값 싼데 인천보다 집값 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택구입 부담지수 자세히 알려면 소득과도 이게 연계가 되거든요. 소득 대비 좀 많이 부담된다 요 정도. 그럼 대구 과거에 더 부담스러운 시절도 있었죠. 맞죠? 2016년 또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73% 아까 서울이 한 170% 됐을 때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을 갚는 데 쓴다고 했는데 이 73% 정도 되는 경우는 과연 얼마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수치로 보시죠. 서울 지역 잘 안 보실 텐데 읽어 드릴게요. 172. 그 다음 높은 곳이 세종 140.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 높은 곳이 경기도 93.4. 그 다음 높은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왜? 부산이 집값 더 비싸잖아. 고가 아파트 엄청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평균적인 모습을 봤을 때 대구가 더 서민들이 좀 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싸 보이나요? 집값이? 키 맞추기 하러 갈까요? 어디랑? 소득으로 봤을 때 키 맞추기 하러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자, 주택구입 부담지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KHAI 뭐 어떻게 줄여서 읽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위소득가구 아까 보셨죠? 중위소득가구 요거 평균 아니에요. 중위소득이에요. 딱 중간에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모습 표준대출로 요 대출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 그 신규 취급액 기준 나오는 그 금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가격의 주택 아까 보셨죠? 한 3억 3천 정도 3.3억 정도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여기 보시면은 한 3. 요 모습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3.1% 3.01% 그 정도 나오는 수치가 있었는데 요걸 계산할 때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요거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대출 상환 가능 소득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데 중간 가구 소득 요거는 수치 찾아보면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럼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다른 공식 여기 있죠. 보이죠? 똑같다. 등호가 보이죠? 이 방법대로 계산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DTI 나누기 중간 가구 소득 곱하기 100을 하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뭐 170이라든지 대구의 72라든지 이런 수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구입 부담지수 나는 100만원씩 갚아 나간다 한 달에
내 소득은 가구 소득은 400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100을 곱해보면 25%, 소득의 25%를 갚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소득의 50%를 갚는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이라는 겁니다. 대구가 아까 72 정도, 서울이 170 정도. 서울 사람들 참 살기 팍팍하다, 그죠? 자, 정확한 계산법에 넣어서 공식에 딱 넣어서 보면은 나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있어. 나 월 수입 400만 원이야. 나 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빚가운데 쓰고 있어. 0.25%. 이렇게 계산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구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얼마라고요? 2분기 현재 72.3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1년 2분기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 72.3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 버는 가구가 얼마나 원리금을 갚아야 하나요? 이 소득의 18%를 갚는다는 의미. 72만 원을 갚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은 중간 가구 소득, 우리 집 소득, 그리고 원리금 상한액,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상승해서 여기 분자 부분인 원리금 상한액이 높아진다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아지겠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 분모 부분인 중간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분자 부분이 커질 확률이 높을 것인가? 아니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서 분모 부분이 커져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아지는 게 빠를 것인가? 요즘의 추세로 본다면 아까 금리표 보시겠지만 금리 오르고 있어요. 가계 소득 그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상위 분위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체 평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요거는 주석에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표에서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은 KB국민은행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간 이 차트가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의 부분만 나타냈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은 원리금 상한액은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한 대출의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매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고도 했고 지금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이거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른 내용은 세종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게 한 달 전은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이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3분기가 발표되었어요. 대구가 전기 대비 2분기 대비 올라서 73.4%. 그에 반해서 전국 평균도 대구랑 비슷한 수준. 서울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구, 집값, 부산이랑 키 맞추기 하러 간다고요? 이러다가 난장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천도 이제 대구랑 비교하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네요. 대전, 대구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울산 비교 대상 안 되겠고 경기도도 아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로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방송 이어서 할 때는 대구 지역에 좀 더 가깝게 적용시켜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